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10일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순직한 경찰의 가족과 투병 중인 경찰,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선교에 힘쓰는 세계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가 고국이 그리운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휴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잔인무도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10일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이 사형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최로희 기자입니다. 17번째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사형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보다 유효적절한 형사처벌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법률안이 전혀 지금까지 몇십 년에 걸쳐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밖에서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이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사형 폐지법 발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통과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법제화된 사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인간들의 어떤 판단 오류와 제도상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결정해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사형제는 우리 인류 문명 사회에서 시급하게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 이슈가 잇따르며 사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사형제 존폐 논란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굿TV 뉴스 최로입니다. 사단법인 경찰선교회가 순직한 경찰의 가족과 투병 중인 경찰,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바자회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지역 주민과 성도들은 각종 식료품과 생활용품, 의류 등을 구입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바자회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바자회에서 마련된 수익금은 연말 성탄 축하 예배에서 순직 경찰의 유자녀와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경찰, 범죄 피해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달한 장학금과 위로금은 6억 5천만 원으로 1,300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찰선교회 최명국 사무국장은 경찰선교회는 지난 2004년부터 15차례에 걸쳐 바자회를 열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가 쉬는 날 고국이 더욱 그리울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가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근로자들을 현지 선교사로 파송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운전기사 선교연합회가 서울에서 포천까지 택시 운전으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을이 일찍 찾아온 포천에서 모처럼 여유를 만끽하며 고국을 떠난 외로움을 함께 달랬습니다. 세직선 주대준 대표회장은 한국의 130여 년 전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뿌리내려진 것을 다시 세계로 내보내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라며 한국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본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네팔, 가나, 나이지리아 등 본국에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마이너스 물가가 2달 연속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물가 하락 품목이 20%에서 30% 수준이라며 장기간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방역당국도 초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1종 법정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내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내년까지 1%대에 머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선 일명 디플레이션, D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비교하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일본의 경우 자산 가격 폭락이 디플레이션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국내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란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경기 부진을 타개할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가축의 경우 소량만 노출돼도 쉽게 감염되며 낮은 온도에서도 장기간 생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다가 지난 2018년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이후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로 확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9월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확인된 중증 폐질환 환자만 805명, 사망자가 13명에 달합니다. 때문에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한 상태인데요. 인도와 중국도 규제 조치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 중인 상당수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마땅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자담배의 안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일부에서 일본 제품 구매가 재개되는 움직임도 보이지만 노 아베, 노 재팬 운동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본산 맥주는 사실상 국내에서 퇴출됐고 일본 여행객의 급감은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노 재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재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핵심 소재 품목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도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사실상 제외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만남이 11일 이루어지는 가운데 양국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촉구 서초동 집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강화문 집회에 대해 국민 중 60%가 국민주권 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초동 광화문 대규모 집회가 정치권의 무능력을 보완하는 국민주권의 발현이라는 응답이 61.8%로 집계됐습니다. 국론을 분열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답변은 31.7%로 나타났습니다. 박태환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개인 수영 종목에서 최다 메달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개인 통상 39번째 전국체전 금메달을 수확한 박태환은 이보은 강원도청 감독이 보유한 체전 수영 종목 38개의 최다 금메달 기록을 넘어 새 역사를 썼습니다. 박태환은 이번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홍계영 400m 결승에서
3분 38초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팀의 마지막 영자로 출전했지만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은 겁니다. 앞서 자유형 200m와 400m, 개형 8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태환은 대회 4관왕에 올랐습니다. 임산부 절반 이상은 대중교통 자리 양보, 직장 내 유연 근무 등 배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로는 배가 나오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 임산부에게 필요한 배려로는 가정에서의 가사 지원과 직장에서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이 꼽혔으며 사회적으로는 대중교통 좌석 양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일만 교회 김도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 남노회 정기노회가 포항 동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신임 노회장에는 효자교회 이하준 목사, 목사 부노회장에는 청림제일교회 한동우 목사, 장로 부노회장에는 대송교회 이용만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특히 이번 임원 선거는 오랜 시간 노회에서 봉사한 후보자들이 단독 출마했는데 모든 후보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추대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정종승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최근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2군단과 함께하는 연합 찬양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찬양축제에는 군단 내 9개 군인교회가 참여해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목사는 찬양을 통해 군 생활과 성도의 생활이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순복음 춘천교회는 2군단 한빛교회에 리모델링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서울교통공사가 15일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에서 시각장애인 권익 옹호 캠페인 나란히를 전개합니다. 시각장애인 권리 보호와 자립을 위해 제정된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선 점자 블록이해, 점자 명함 만들기, 영화 증인 상영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